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또 부모님들을 걱정하시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날 접종이 시작될 요양병원들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접종을 앞둔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들 얘기 서병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병원 강당은 접종센터로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대기 공간과 접종 장소 등이 분리돼 있는 등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3일 접종을 기다리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 설레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갖고 있고. 코로나는 안 걸릴 거야. 코로나 물리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접종을 반기는 건 집단 감염 등으로 요양병원에서는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한층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침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이 사적 모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의무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는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마 코가 성치 않을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이렇다 보니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축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번 명절 때는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오려고 할 정도로. 환자들도 현 상황이 버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저희들은 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가족을 못 만나니까 늘 처져 있고 힘들어하죠. 이렇다 보니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때문에 이번 접종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또 부모님들을 걱정하시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접종하려고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들도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100여 명의 접종 대상자들이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별도의 접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와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했고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정확히 모레 오전 9시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장소도 미리 준비할 게 많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보건소 한 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주 기자, 보건소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권성구 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신은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이천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258개 보건소와 1,651개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곳 권성구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는 시간은 내일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도 오전 안에는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각이지만 보건소 안에는 직원들이 남아 백신 보관과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백신은 하루 정도 보관되고요. 모레 26일 아침 9시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근무자 중 65살 미만이 접종 대상입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서 백신 주사를 놓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5박스가 들어오고요. 500인분에 해당됩니다. 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 총 22군데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들도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100여 명의 접종 대상자들이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별도의 접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와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했고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접종하려고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접종이 임박하면서 긴장과 설렘 속에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권성구 보건소에서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그럼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금
접종할 때 그 안전과 관련해서 당부 사항을 오늘 말했는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진을 받으실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 의사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 기간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레 백신 접종을 하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그럼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자, 원장님도 그 모레 접종 받으시나요? 네, 백신 접종 받습니다. 아, 네. 지금 원장님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65세 미만 종사자 그리고 입소자만 접종을 받게 되는데 총 어느 정도나 돼요? 그중에 몇 명이나 접종을 받게 됩니까? 네, 저희 환자분은 74분 계시고 그중에 65세 미만자는 총 18분이 계시고요. 네. 종사자 52명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2분이 계시는데요. 네. 한 분은 부작용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맞을 것이고 또 안전성을 제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네.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임신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신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손 씻기, 마스크, 거리 두기를 좀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임신 그 분께서는 지금 받지 않으면 최후 순위로 미뤄져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65세 이상은 일단 보류인데 그 네. 보류되신 분들은 혹시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무슨 얘기들 하시던가요? 빨리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조금 위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떤 의견들을 주로 얘기하십니까? 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한 10분 중에 7, 8분 정도는 네. 빨리 맞겠다. 빨리 맞아서 면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네. 한 2-3분 정도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맞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입원 환자들은 왜 우리는 나이 많다고 백신 늦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좀 적극적으로 맞겠다라는 의사, 특히 가족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백신 접종 준비 상황도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냉장 시스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나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가서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의 훈련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충분히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모의 훈련도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님 계시는 병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좀 세워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발견된 게 있을까요? 네,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거리두기요? 예. 백신 접종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또 간격을 두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접종할 계획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한 15분, 30분 정도 병원 내 대기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부작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 후에 일정 기간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라 이런 안내를 받곤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거기는 요양병원이니까 그런 대처는 좀 잘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라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구급 키트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가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네.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바로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안전하게 이제 접종을 받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접종센터나 의료기관을 찾을 때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지 되고요. 네. 또 예진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진표에는 이전과 달리 오늘 아픈 곳이 있는가, 혹은 과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등 이런 자신의 컨디션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네. 주사는 주로 이제 어깨 쪽에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제 접종 부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소매가 꽉 끼는 그런 긴팔 옷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접종 이후에 1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고 의료기관 내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이상 반응을 확인하면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네, 그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종사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종사자분들이 네, 이제 맞습니다. 접종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 있을 네. 때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을 네. 했는데 집으로 귀가하는 종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네네. 만약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것까지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다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아무래도 이제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백신 맞고 나서도 이게 주의해야 될 예방 수칙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면역이 바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되는 약 2주 정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 이제 접종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한테 좀 당부를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백신은 임상시험을 충분히 거쳤고 다른 국가에서도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아서 전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의원회 같은 의료기관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의 그리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그런 괴소문에 흔들리기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백신 접종도 그렇고요. 환자 관리하는 데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훈 요양병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자,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첫 접종에 동참하는 요양병원 한 곳을 연결해서 준비 상황과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의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접종 준비는 다 마치신 건지요? 네, 접종 준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마쳤습니다. 자, 접종 준비라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를 마치신 거죠? 네, 백신이 운송되어서 들어올 때 콜드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더라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냉장고 바깥에 설치를 해놓았고요. 예.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약사님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병원 장비를 이용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신 건지요? 네, 냉장고는 기존에 있는 냉장고를 백신 전용 냉장고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온도계는 냉장고 안의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이번에 백신 접종을 위해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접종에 이제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접종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네. 뭐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예상과 달리 저희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간혹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직접 백신은 이제 임상 과정을 다 거쳤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하시면 병원장인 제가 가장 먼저 맞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원장님이 제일 먼저 맞습니까? 네,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맞습니다. 자, 주사를 이제 직접 맞는 입장으로서 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주사를 계속 접종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뭐 문제 생기는 것들, 뭐 국소적이거나 전신적인 부작용,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도 지금 65세 이상 환자들이 대다수인 거죠? 네. 환자 중에서는 다수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분들이나 또 보호자들은 65세 이상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하시던가요? 65세 이상이니까 나이 많다고 차별하느냐, 우리는 왜 늦게 맞느냐, 백신을 빨리 맞고 그리운 가족들, 손주, 손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요. 네네. 소수 의견으로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좀 하셨는데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제가 이제 병원장이 가장 먼저 맞는다라고 해서 안심을 시켜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무탈하게 접종을 잘 마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정부의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노동훈 원장이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병원장인 제가 먼저 맞음으로써 그런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맞기로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1호 접종자가 나오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병원장부터 방역관리자까지 직군도 다양한데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된 이유 서병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접종을 하루 앞두고 원활한 접종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의 하루 접종 목표 인원은 20명 내외. 사흘 정도면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1호 접종자도 정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장이 가장 먼저 맞기로 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병원장인 제가 먼저 맞음으로써 그런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맞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방역관리 담당자가 1호 접종자로 선정됐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그동안 직원들을 통한 감염 전파 우려가 컸던 만큼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자가 먼저 맞음으로써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전파 차단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내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각 병원의 1호 접종자가 속속 정해지는 가운데 병원의 접종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접종 장소와 접종 후 대기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한 치료 공간입니다. 아나필락틱 쇼크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약물이라든지 심해지는 경우는 정말 뭐 기관 삽관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런 준비까지 다 되어 있고 희망에 차서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맞으니까 잘된 일이라고 용해해 주십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가족들 만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제 일상진도 접종을 했습니다. 모든 백신은 항체 생성률이 50%가 넘으면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은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 45살 안병욱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았는데 일단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마스크 벗고 편하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 못 본 지 6개월 이상 돼서 많이 좀 보고 싶으니까. 모두 현재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들을 돌봐온 의료진도 접종을 했습니다. 모든 백신은 항체 생성률이 50%가 넘으면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은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코로나를 벗어나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따끔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요양시설에는 보건소의 접종팀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이천 물류센터에서 온 100명분의 백신이 군인들의 호외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겨집니다. 총 10가지라고요. 직접 이렇게 꺼내서 개봉하셔가지고 실물 확인해 주십니다. 백신 10개 확인했습니다. 현재 온도 6.5도, 6.4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시작된 접종. 혹시나 불안해할지 모를 입소자들을 위해 첫 접종자로 병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따끔한 것 말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접종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오후 3시까지 3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보건소로 갈 필요 없이 평소 보던 의료진에게 자체 접종을 받은 입소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단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맞고 나면 통증도 없고 오히려 좀 접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국 292개 요양병원에서 오늘 자체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구의 노인 요양시설에는 10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했습니다. 주사를 놓을 의료진이 따로 없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방문 접종을 온 건데 오늘 하루 대상자인 70명 전원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콜센터라든지 119 구급대라든지 자동으로 연계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국 요양시설 213곳에서 방문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백신을 받고 닷새 안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고 요양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상이었고요. 오늘은 직원과 간병인 30명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대처가 쉽지 않아서 이 보건소 등은 대부분 네, 오늘부터 3일절까지 의료 인력 일부가 쉬는 사흘 연휴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시 쉬어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안전하게 자체적으로 접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병원장과 입소자들이 대상이었고요. 오늘은 직원과 간병인 30명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대처가 쉽지 않아서 이 보건소 등은 대부분 접종을 하지 않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백신을 전달받은 요양병원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오늘을 끝으로 접종 대상자 60명 모두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백신은 어제부터 전용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요. 이상 반응에 대비한 치료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백신을 전달받은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292곳입니다. 별도 파견 없이 내부 의료진들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양병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백신을 자체적으로 분배해서 접종을 이어갑니다. 네, 그럼 접종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오늘 접종을 받는 분들도 백신으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집단 감염 위험으로 평소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됐죠. 환자와 의료진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컸기 때문에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어제 가장 먼저 접종한 이곳 병원장은 따끔한 것 말고는 별 느낌이 없었다며 신속히 접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8,400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두통이나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 외에는 특이 이상 반응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접종 전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반드시 예진을 통해 과거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었는지 알리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 기본적으로 이곳처럼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단위로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외에 남는 대상자들은 추가로 보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늘 이틀째입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오늘도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백신 접종 이틀째 맞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요양병원도 접종 이틀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접종 대상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0명입니다. 이 30명 중 20명에 대한 접종은 오늘 오전 중에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당 10명이 맞을 수가 있어서 오전에 이미 2병을 쓴 셈입니다. 오후에도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처럼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단위로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외에 남는 대상자들은 추가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접종을 끝으로 이곳 요양병원은 모든 접종을 마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접종한 이후에 특별한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은 없었나요? 네, 이 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요. 총 합쳐서 30분이 어제 접종을 마쳤는데 그중에 이곳 종사자 한 분이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접종을 하신 분을 저희가 집계한 걸 확인해 보니까 18,48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반응을 호소한 접종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접종 후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접종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인천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혈압이 오르고 몸에 지릿한 느낌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모두 상태가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지만 접종을 마치신 이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접종 장소에서 30분 정도 머무르시면서 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카네이션 요양병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백신을 맞자라고 독려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전 직원들 또 65세 미만 어르신들이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안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틀째인 오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오늘부터 3일절까지 의료 인력 일부가 연휴로 쉬면서 접종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안전하게 자체적으로 접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병원장 등에 이어 조금 전 간병인과 의료진 30명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마쳤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대처가 쉽지 않아서 보건소 등은 대부분 접종을 하지 않는데요. 백신을 전달받은 요양병원들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오늘을 끝으로 접종 대상자 60명 모두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 반응에 대비한 치료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특이한 이상 징후를 보인 접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전달받은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292곳으로 각 요양병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백신을 자체적으로 분배해서 접종을 이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접종자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오늘 접종받는 분들도 백신으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집단 감염 위험으로 평소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됐죠. 환자와 의료진의 불안감과 피로감도 컸던 만큼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의료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골에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지금 제가 거의 1년을 못 갔습니다. 왜냐, 이제 제가 요양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그렇고 주변 이웃분들한테도 피해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건 참 안심이 되고. 주말에도 나와서 백신을 맞자라고 독려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전 직원들 또 65세 미만 어르신들이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안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8,400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 외에는 특이 이상 반응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접종 전에는 건강을 관리하고 반드시 예진을 통해서 과거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알리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틀째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8,400여 명이 이 백신을 맞았고 휴일인 오늘은 이보다 적은 수가 맞을 거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신은 부작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접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증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접종자들은 두통과 발열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 어제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총 18,489명. 이 가운데 15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밤 되니까 몸이 조금 뜨거워지면서 피로한 감은 있었어요.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 등 백신 접종 후 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이 주사 맞은 부위가 들지를 못하게 통증이 되게 심한 거예요. 얼음팩을 막 했어요. 제가 밤에 밤새도록. 심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었다는 접종자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두통하고 근육통이 막 와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다 맞으려고 그랬겠어요. 방역당국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부는 백신 피해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백신과 관련 어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전국에서 하루 동안 18,000여 명이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의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언제쯤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병원. 주말이지만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어서 오늘도 백신 접종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한 바이를 까면은 바로 맞춰야 되잖아요. 10명이 세팅이 되면 미리 예약해서 딱딱 시간 맞춰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접종 대상자 70명 모두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에 20명, 오후에 10명 해서 2번에 걸쳐서 오늘도 맞을 거고요. 환자분들은 이상 반응은 지금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인 어제 전국에서 18,489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3,929명, 요양시설에서 4,548명이 백신을 맞아 전체 접종 대상 100명 중 6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5,200여 명이 접종할 거라던 방역당국의 어제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 후 두통이나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쇠약감, 발열, 오심, 구토 등 경증 사례였을 뿐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게 조금 있으셔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었는데 맞아보니까 이제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어제 첫날 접종자 18,000여 명 가운데 이상 반응은 15건이었고 다행히 모두 두통 같은 가벼운 증세로 파악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차가워요. 자, 따끔합니다. 따끔.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등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나머지 직원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게 조금 있으셔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었는데 맞아보니까 이제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제는 주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진행된 반면 휴일인 오늘은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에선 접종 대상자들이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아프지도 않고 독감은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고 괜찮습니다. 어제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4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로 전체 접종 대상자의 6.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5건으로 모두 경증 사례였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쇠약감, 발열, 오심, 구토 등 경증 사례였을 뿐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하기로 하고 얀센사의 코로나 백신의 허가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시골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을 못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서 그 어른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5명이 이상 반응을 겪었는데 모두 경증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주사기가 접종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의 경우 백신 한 병으로 한두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집단 면역을 향한 백신의 시간. 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시작돼 이틀째인 오늘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하루 18,000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고 오늘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째를 맞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별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끔합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시골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을 못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서 그 어른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백신 접종 첫날인 어제 하루, 전국에서 18,489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백신, 또 개발 기간도 유례없이 짧다 보니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건지 여전히 불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접종을 마친 18,000여 명 가운데 이상 반응은 15건,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하루가 지난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손덕현 씨는 어제 일찌감치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밤새 그렇게 특별하게 증상을 못 느꼈고 독감 예방접종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는 부분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접종한 직원들 중에선 발열과 통증을 겪은 경우도 있었는데 증상은 금세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39도 1도로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해서 여가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타이레놀을 먹고 나서서는 또 열이 떨어졌다 해서 저희들이 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감염 우려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안정제 같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접종 후에 바로 투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백신을 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게 나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고 나니까 일단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이제 막 개발된 백신을 남보다 먼저 맞는 순간 의료진조차 긴장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맞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반응이 없고요. 어제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15건. 두통과 쇠약감, 발열, 또 메스꺼움 등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없이 수분 또는 수일 내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사망이나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등 심각한 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관련 이상 반응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어제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직원 황명환 씨에게 다시 연락해서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몸 상태가? 일어났을 때도 저는 평소랑 똑같았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사를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하지만 심한 통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프고요. 힘을 쓰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아픕니다. 들으신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조금은 걱정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직후는 물론이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또 하루가 지난 뒤엔 몸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봤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직원 황명환 씨에게 다시 연락해서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몸 상태가? 일어났을 때도 저는 평소랑 똑같았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사를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하지만 심한 통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프고요. 힘을 쓰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아픕니다. 어제 오전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사 진범식 씨도 하루 이상 지났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엔 팔을 움직일 때 주사 맞은 곳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오후엔 누를 때만 조금 아픈 정도로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경우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한 대응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사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거나 팔을 가볍게 움직이며 스트레칭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열이 난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이 부는 것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엔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당일에도 만보 걷기를 했고요. 다음 날 그동안 못했던 일 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접종이 시작되고 사흘 만입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달 말까지 일반 병원 의료 인력과 119 구급대원 등 43만 명의 접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부작용은 150건이 조금 넘는데 다행히 심각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흘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60명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네, 저는 이상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당일에도 만보 걷기를 했고요. 다음 날 그동안 못했던 일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년 맞아온 독감 백신과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독감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이러한 증상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열이 오르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심한 감기 몸살을 앓는 것처럼 이제 두통이나 발열감이 좀 많이 심했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까 38.9도까지 열이 올라가더라고요. 근육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무리한 작업 같은 거는 좀 하기 힘들었고 그날 잠잘 때 이제 팔이나 이런 데 움직이면 이제 근육통 때문에 잠깐 깰 정도? 왼쪽 어깨에 맞았는데 팔을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깨 근육을 사용할 때마다 많이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간단한 조치로 괜찮아졌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교육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몸에 열감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는 즉시 타이레놀을 이제 먹고 조금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니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동안 신고된 부작용은 모두 정도가 가벼웠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냉찜질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열이 계속되거나 숨을 쉬기 힘들 정도라고 느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금 두통이 있다거나 혹은 또 38.5도 정도의 열이 있거나 혹은 가벼운 증상들, 국소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백신 접종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2만 1천여 명이 접종을 맞았는데 여전히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코로나 의료진에 이어서 오는 7일부터는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원 같은 현장 방역 요원들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 이혜진 씨.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머리도 두통이 있었고 전신통,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 떨리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이 요양병원의 접종자 60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가벼운 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부작용은 지금 두통이 있다거나 혹은 또 38.5도 정도의 열이 있거나 혹은 가벼운 증상들, 국소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직까지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접종한 팔에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팔이 어깨 위로 안 올라가는 건 또 처음이라서요. 약간 편마비 증상 같아요. 맞은 부위 팔꿈치 위로 여기는 아예 그냥 땡땡 아파오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이르면 7일부터 119 구급대, 역학조사요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1차 대응 요원과 치료병원의 종사자 모두 3월 안에 1차 접종은 끝내는 걸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이달부터 백신을 접종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항체 형성률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1명 정도씩 면회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제한된 공간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그런 또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고 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이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요양시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금지됐던 면회가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됩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6만 7,800여 명으로 접종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누적 접종자는 29만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접종 대상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16만 5,7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81%의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요양시설은 대상자의 절반가량인 5만 3,3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7명 이외에 추가 사망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3건의 중증 의심 사례가 있었고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는 9일부터 이들 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의식불명 상태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 가족에 한정하고 면회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시간당 1명 정도씩 면회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제한된 공간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그런 또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고 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열이 38.5도 이상으로 올라 힘든 경우 항체 형성에 영향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를 복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가 오늘부터 확대됐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동훈 카네이션 요양병원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가 확대됐는데 상당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면회 허용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어 그리운 가족과 만나지 못했는데 제한적이나마 면회가 허용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면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비접촉 면회가 있고 접촉 면회가 있다고 하던데 먼저 비접촉 면회는 어떤 방식을 의미합니까? 네, 비접촉은 환자와 얼굴을 마주 봅니다. 대면 방식이지만 손을 잡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면회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접촉과 비접촉 면회 모두 환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면회하는 방식이고요. 네. 접촉 면회는 이제 환자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회했던 방식입니다. 비접촉 면회는 이제 면회객의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그다음 안전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가 없이 면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서 그 YTN에 오늘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비접촉 면회 장면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환자분 그리고 가족분들이 얼마 만에 비접촉 면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14개월 만에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명절 저희가 영상통화, 화상통화로 면회를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제가 효과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께서 한 1년 2개월 만에 만나셨다는 거죠? 네. 일단 뭐 1년 넘게 직접 만나지 못했던 만큼 환자와 가족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면회 이후에는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가족들을 처음 보자마자 그동안 이제 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오열을 하셨고요. 예. 저희도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정을 알기에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빨리 좀 종식이 되어서 환자들이 좀 만날 수 있어서 좀 힘든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면회하는 중간에 이제 서로의 안부를 나누면서 환자하고 보호자가 서로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편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투명한 막이 차단막입니까? 네, 소리나 이제 전달은 되지만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비닐 커튼으로 설치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은 저렇게 비닐 커튼 안에서 계시는 거고 가족분들은 비닐 커튼 밖에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손도 잡고 싶으셨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면회 초기에는 사실 서로 울기만 하셨고요. 네. 면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거리성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m 지척에 있고요. 네. 정말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사실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규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을 계속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렇게 그 투명한 비닐 차단막 앞에서 가족분들이 손 세정제 같은 걸로 손을 닦는 모습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직접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면회하는 시간은 그러면 얼마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면회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회가 많이 이제 몰릴 것에 대비해서 1시간에 한 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제한을 할 생각이고요. 그 시간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규정을 지키면서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1시간에 한 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리 오늘 저렇게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감염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상태에서 면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럼 현재 예약을 한 가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지 2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제 오늘 오전에 면회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면회를 하려면 미리 요양병원 쪽에 전화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비접촉 면회 그 장면을 좀 보셨는데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허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곧 임종하실 분들, 생애 끝에서 생명의 기운이 희미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사전 연락을 드려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준은 이제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고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현장의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이어야지만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허용 조건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만나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될 수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기준에 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만 잘 지키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 사전에 예약을 철저하게 해서 뭐 동선이라든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면회를 오시는 분들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지만 또 저희 직원들이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그런 방역 기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또 그렇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보내주신 화면을 쭉 보고 있는데 면회가 안 되면서 그 병원 밖에 계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하셨겠지만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많이 그리웠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접촉 면회만이라도 정서적인 안정감이 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제한한 지가 1년이 넘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은 가족과 손녀, 손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요. 그렇게 생긴 마음의 병은 가족과 만나야지만이 치료가 됩니다. 가족을 만나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시면 식사도 잘 하시고 산책 등 운동도 잘 하시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잘 자고 잘 먹고 하시는 것들이 사실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이번에 면회 제한 해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반면에 또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자 대부분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분포를 보면은 고령자일수록 취약합니다. 젊고 면역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해제가 되지만 고령자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은 외부 출입이 어렵지만은 사실 병원 종사자들은 이제 출입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제 집과 병원들 다른 곳은 좀 많이 방문하지 않아서 또 철저한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들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백신 접종이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계신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가 진행됐습니까? 네, 저희 병원은 종사자와 입원 환자 중 65세 미만 기준자들은 모두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65세 미만의 환자분들 그리고 같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맞으셨는데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허용 방침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다수 환자분들은 아직 못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자분들 중에서 네, 현재 병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은 몇 분 정도나 계시는 겁니까? 네, 총 한 60분 가량 계시고 그분들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나이 많다고 차별하느냐, 우리도 빨리 백신 맞고
보호자 가족들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장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65세 이상 환자분의 비율이 전체 병원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65세 이상이 거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65세 이상 환자분들이신데 아직 백신 접종은 못 하셨고 백신 접종을 하신 그 환자분들도 일부 계실 거잖아요. 네. 따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네,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65세 미만이시지만 이제 요양병원의 입원 기준에 따라서 입원하신 분들을 저희가 우선 접종했습니다. 네. 혹시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상 반응을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네, 저희가 총 60명 가량 접종을 했고요. 예. 총 직원 중에서 4명 가량이 뭐 가벼운 두통, 38.5도 정도의 열, 오심구토 정도의 증상이 있었고요. 48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이후에는 그 증상이 다 호전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면회 영상을 봤는데 가족분들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얼마나 그동안 그리웠을까요? 가족이 그립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봐서 한편에서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는데 부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해결돼서 가족분들이 그리고 환자분들이 함께 면회도 하고 자유롭게 오가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은 카네이션 요양병원 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